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물리 강의를 새로 찍으려고 도전하게 된 박효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인데요. 제가 굳이 왜 이거를 찍었냐 하면 저는 정말 물리를 좋아하고 특히 물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찍어보게 되었고, 한번 정말 반응이 안 좋을지라도 일단 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당분간은 비정기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시즌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의 주 목적은 일단 제 공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물리 교사가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찍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찍을 수 있고 여기보다 다른 장소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통해 나가면서 저만의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물리교사가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있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친숙하고 조금 더 쉽게 물리를 접근할 수 있게 제가 이 강의를 최대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월 달까지는 이런 물리의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수능 특강 강의를 조금 시작을 할 거예요. 만약에 난 더 어려운 물리를 원하고 싶다, 난 더 어려운 물리를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도 케어해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이런 게 나오면 제가 그 두 가지 문제집은 같이 풀어내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활 중간에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다른 수능 특강,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는 네 분씩, 세네 분씩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선생님분들이. 그런데 이제 과학을 찍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티오가 적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과학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몸소 나서 보는 겁니다.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강의를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먼저 추천드리는 사람들은 일단 저와 같은 동기분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뭐 입학시험 아니면 또 기초 과목을 다 수강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근데 이제 몇몇 이과 학생들이, 특히 생명을 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효철아, 우리가 대학 시험에서, 입학 시험에서 물리를 보는데 우리가 물리가 필수 수강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물리 1은 원 과목은 모두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 1을 비록 안 배웠을지라도 그 친구들까지 커버해 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 특강을 찍게 되면 수험생활분들 또는 고2, 고1 학생들까지 모두 다 케어가 가능한 강의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짧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용어 정리도 일단 오늘은 짧은 영상이니까 역학 중에서도 저희가 말하는 그런 물체 운동, 그거를 다루는 역학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용어 정리.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를 풀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물리를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용어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수험생활 중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이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 정의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그래서 이 정의를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개념도, 아시는 용어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용어의 개념을 잘 알고 있나, 정의를 잘 알고 있나, 이것을 다시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물리에서 용어는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스칼라량은 뭐냐? 스칼라량은 일단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제 선배들도 설명하는 방식이 다 이겁니다.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스칼라.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스칼라다. 벡터량은 뭐냐?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벡터량이다. 자, 일단 설명은 이렇게까지 해두고 제가 이 용어들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나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거리. 이동거리라는 것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예요. 그냥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나, 이것을 알려주는 게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크기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몇 미터 이동했다라고 하지, 이동 거리만을 따질 때는 뭐 북쪽으로 몇 미터 이동했다가 아니고 그냥 몇 미터 이동했구나. 이것이 바로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칼라량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것의 벡터량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벡터량은 바로 변위입니다.
네, 이동거리랑 변이랑 뭐가 다르냐?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이동거리는 한 발 그리고 반발, 이것이 이동거리입니다. 그런데 변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변화량입니다. 그것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발 그리고 뒤로 반발 이렇게 이동했죠. 이동거리는 한 발 반입니다. 다만 변이는 앞으로 반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까지의 변화량이니까요. 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의 변화량이니까요. 그래서 변이는 이 이동거리의 벡터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물리를 조금 공부를 하셨더라면 자, 헷갈리는 게 자, 속력과 속도는 뭐냐?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속력은 스칼라량이고요. 속도는 벡터량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다릅니다. 영어 속력은요 스피드고요. 속도는 velocity입니다. velocity. 자, 영어가 다르니까 두 개의 의미하는 뜻도 다르겠죠. 자, 그러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입니다. 자,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 그러니까 속력도 스칼라량이고요. 자, 속도는 뭘까요?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변이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속도도 벡터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쉽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자, 속도가 있으면 가속도가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이제 스칼라량, 벡터량을 떠나서 한번 여러 가지 현상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은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게 있죠. 등속 직선 운동. 자,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그리고 등속이라는 거.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말할 때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네, 속도가 일정해요. 자,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세 가지 식이 있죠. B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2의 S는 V제곱 빼기 V조의 조금,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풀어봅시다.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입니다. 아셨죠? 자, 직선상에서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즉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힘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힘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힘. 자, 보통 힘, 에너지 이런 거의 정의를 말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배운 방법인데요. 자,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리고 1뉴턴은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1m/s로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인, 그것이 힘입니다. 네, 그것이 1뉴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다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것이 정확한 힘의 정의입니다. 그 힘의 단위가 뉴턴인 거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 힘은 내가 어느 쪽으로 힘을 주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벡터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힘은 그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흔히 공부를 하다가 흔히 사과가 떨어지고 중력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자, 그러한 뉴턴이 운동 법칙 3개를 알아냈죠. 3개의 법칙. 그것은 물리 1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두 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성의 정의가 뭘까요? 관성은 어떤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이 관성입니다.
다시 어떤 물체가 자신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이 관성입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관성력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럼 관성력은 뭐냐? 관성력은 진짜 힘이냐? 자, 그런데 물리에서 관성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힘이죠. 저희들이 느낄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가 버스를 타고 있어요. 버스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급정지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앞으로 가죠. 왜일까요? 저희는 앞으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었는데 버스가 멈춰버려도 저희는 그 관성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힘을 받는 것 같이 느껴요. 그쵸? 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이제 법칙으로 조금 이렇게 한 거죠. 뉴턴이. 그것이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F는 ma, 일명 짝퉁 퓨마. 자, 이렇게라도 하죠. 자, F는 ma. 자, 이것은 뭡니까?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또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네, 그래서 F는 ma라고 하는 게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자, 뉴턴의 제3법칙은 뭘까요?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자,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뭐냐? 물체 A가 있어요. 자, 물체 A, 그리고 물체 B. 물체 A가 B에다가 힘을 줬으면 이 B는 같은 크기의 힘, 다른 방향의 힘을 A한테 주는, 이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입니다. 뉴턴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법칙으로 만들어낸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약간 복습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것은 물리 1이고,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좀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은 조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빠지지 않는 것이 뭘까요? 운동량과 충격량. 자, 이것은, 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량, 충격량. 이거는 양이니까 뭔가 크기만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옆에 친구들하고 해보면, 야, 운동량은 스칼라량 아니냐? 운동량은 그거 양이니까 방향을 갖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량과 충격량은 엄연히 벡터라 합니다. 자, 운동량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량은 그냥 말 그대로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자, 어떤 책에 보면 어떤 물체가 가지는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이라고도 했는데 맞긴 맞습니다만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무엇이냐?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깔끔하게 자, 운동량에 관한 성질, 운동량 보존 법칙,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 법칙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할 테고요. 일단은 정의부터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 제가 말씀은 드렸으니까 이게 뭔지는 말해야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물체들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변하더라도, 속도가 변하는 건 상관없어요. 물체 서로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변하더라도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의 작용 전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이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조금 더 할게요. 일단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에서 어떨 때 1을 한다고 할까요? 자, 1이라는 것은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물체에 1을 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죠? 단위는 뉴턴이고 1뉴턴이라는 것은 1kg의 물체를 가속도 1m/s 제곱으로 가속할 때 주는 힘이 1뉴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1은 뭘까요? 1. 자, 1은 1주울입니다. 1의 단위는 1주울입니다. 1줄은 1뉴턴의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1의 양입니다. 네, 1줄. 다시
1줄은 1뉴턴의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쓰는 1. 그것이 1줄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 에너지는 뭘까요? 저희 흔히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말하죠. 자,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예요. 자, 그럼 이 에너지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쵸? 자, 다음에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기 전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뭡니까? 포텐셜 에너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자, 물체가 특정한 위치에서 힘을 가해 기준이 되는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힘이 해준 일로서 일어나는 에너지. 자,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정의가.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뭔가요? 중력 위치 에너지. 자, 먼저. 자,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얘를 한 이 정도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 보드마카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겠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정의,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봅시다. 물체가 특정한 위치에서 힘을 가해 기준이 되는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힘이 해준 일로서 일어나는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자, 즉 위치 에너지는 뭔가요? 여기서 제가 힘을 줘서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해준 일, 해준 힘. 그것에 따라 일하는 에너지인 것 뿐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중력이 한 일이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놓았어요. 그러면 중력이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중력이 해준 일만큼 이 힘이 한 일로서 일하는 에너지인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탄성 위치 에너지도 있었어요. 자, 탄성 위치 에너지는 뭐냐? 자, 이게 만약에 용수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제가 용수철을 이렇게 당기면 이 용수철이 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요 힘이 만약에 놓으면 한 일이 요만큼 다시 돌아가겠죠. 이때 힘이 하는 일. 요 힘이 한 일을 가질 때 얘가 이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 개념이 살짝 어려워요. 근데 가장 쉽게 해석을 하려면 어느 높이에 있을 때 얘가 가지는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일단 0이에요. 정해져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이만큼 높이 떠 있죠? 이 높이 떠 있는 만큼의 에너지. 이것이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요만큼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얘가 운동 에너지가 지금 0이죠. 근데 얘는 분명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요 탄성력이 지금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오케이? 자, 이것에 의한 에너지. 이것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 정말 쉬워요. 이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원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운동. 원운동. 자, 주기란 뭘까요? 원운동에서 주기. 주기. 자, 한번 이렇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오케이? 한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주기예요. 자, 그러면 진동수는 뭐냐? 진동수.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이 도냐? 이것이 진동수예요. 자, 예를 들어 1초에 이게 2바퀴 돈다고 하면 1초에 그러면 이 진동수는 2헤르츠인 겁니다. 오케이? 진동수에 다니는 헤르츠예요. 주기에 다니는 뭐겠죠? 당연히 시간, 세컨드, 초겠죠? 몇 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주기가 5초예요. 1, 2, 3, 4, 5. 그럼 진동수는 몇일까요? 진동수는 1초에 몇 번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5초 동안 한 번을 돌아요. 그러면 1초 동안은 0.2번을 돌겠죠. 그쵸?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에 반비례합니다. 당연한 거죠? 주기는 진동수에 반비례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운동을 넣으니까 저희가 원운동하면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아, 각속도. 각속도. 이게 정말 골치 아파요. 아, 이거 각속도는 뭐냐? 왜 각에도 속도가 있냐? 자, 저희가 각의 속도가 왜 있을까요? 자, 물체가 일단은 돌아요. 물론 이 도는 이 이동 거리도 중요한데 이 물리학자들이 또 수학자들도 가끔 써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 각은 얼마나 변할까? 이 각 자체가. 이 각 자체가 몇 도나 변할까? 얼마나 변할까? 이것을 궁금해해서 만든 개념이 각속도예요.
자, 그럼 이 각속도의 정의는 뭐냐? 원운동하는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이 회전각.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했을 때 요 사이의 각. 이게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느냐. 이게 각속도예요. 자, 물리를 조금 공부했다. 나 물리 좀 연습했다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잘못 쓰시는 말이 각속력이에요. 자, 각속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 속도도 있고, 속도가 있으니까 속력이 있고, 속력이 있으니까 속도가 있어. 그럼 각속도가 있으니까, 각속력도 있겠지. 자, 근데 각속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각 자체가 방향을 가지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요만큼 움직인 요 정도의 각이 이렇게 이동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방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았다. 근데 요거를 설명하는 개념이 각속도인데 어떻게 각속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각속력. 이렇게 해서 요 크기를 말하는 거다. 그럴 수 있는데 각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각속력이라고 정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각 자체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각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라고 씁니다. 네, 라디안은 호도법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도법에 대한 강의는 수학 쪽에서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리 조금 심화된 부분에 강의를 하게 되면 호도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원운동에서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런 놀이기구 있죠. 놀이기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판이 있으면, 이 원판이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거 뭐였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회전 목마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힘을 느끼죠? 밖으로 빠져나갈 것 같죠, 자꾸. 자, 이렇게 돌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원심력이라고 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 원심력. 자, 근데 원심력은 관성력이에요. 아까 관성력이 뭐라고 했죠? 힘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힘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의 반대는 뭘까요? 자, 관성력이 아니라 원래 힘을 줬을 때. 자, 원래 힘은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면 나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면 원래 힘은 어디 있을까요? 원래 힘은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구심력이에요. 그러면 구심력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원의 중심 방향이겠죠. 저희가 그런 놀이기구를 탈 때 밖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면 이렇게 안쪽에 그 관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게 이렇게 안쪽으로 힘이 가해집니다. 그게 구심력이에요.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력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 자, 일정한 크기의 힘이에요. 그럼 방향은 어떻게 해요? 방향은 계속 달라집니다. 자, 원의 중심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만약에 이렇게 돌아요. 원의 중심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이렇게겠죠. 여기서는 이렇게겠죠. 자, 방향이 벌써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구심력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F는 ma니까 그에 해당하는 구심 가속도도 있겠죠? 질량은 여기서 같으니까. 자, 구심 가속도도 있겠죠. 자, 그럼 구심 가속도는 뭐냐? 등속 원운동에서의 순간 가속도입니다. 자, 왜 순간이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단진동이라는 것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단진동이 뭡니까? 단진동. 일직선 위에서의 주기적인 왕복 운동이에요. 일직선에서의 주기적인 왕복 운동. 자, 흔히 말하는 만약에 이게 판이라면 판에서 공이 이렇게 돌아요. 공이 여기서 원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단진동이에요. 그리고 또 단진동 있죠.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단진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SHM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단진동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 물리와 물리2 개념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용어 정리였습니다. 살짝 길었죠? 짧았어야 되는데 네, 살짝 길었어요. 자, 근데 이 용어 정의를 정말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이게 더 뭔가 쓰임이 있겠죠? 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뭐 롤의 정리, 뭐
평균값 정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거. 어떤 조건일 때가 이거를 만족시킨다. 어떤 조건일 때 이 성질을 만족시킨다. 이것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이제 평균값 정리, 뭐 롤의 정리 이런 게 이해가 돼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의를 그렇게 정확하게까지는 알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개념은 대충 하니까. 근데 좀 더 이해가 더 쉽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정의를 깔끔하게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운동 역학 쪽에서 물체, 운동하는 그런 역학 쪽에서 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열역학,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뭐 유체 역학 이런 것까지 용어 정리로 시작해서 제가 앞으로 문제들, 그리고 강의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